안녕하세요. 개념 쉽게 알기 이도훈입니다. 자, 오늘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대수를 공부하게 될 건데요. 개념부터 차근차근 꼼꼼하게 그리고 쉽게 같이 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우리가 대수를 배우기 전에 우리 대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요 대단원별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대수라고 하는 거는 일단 3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1단원은 우리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2단원 들어가서 삼각함수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단원에 들어가서 우리 수열 이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는 자, 대단원 첫 단원인 지수 로그 함수부터 배우기 시작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마주할 개념은 바로 지수 함수입니다. 자, 지수 함수를 배우기 전에 우리는 좀 준비 단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오늘 배울 소단원인 지수의 확장이란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지수의 확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수 함수에 대해서 배운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앞에서 배웠던 지수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한 개념부터 확장을 시켜줘야 우리가 지수 함수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지수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확장을 시켜줄 겁니다. 자, 그래서 지수를 어떻게 개념을 확장시켜 나가는지 지금부터 한번 잘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수라고 하는 용어는 중학교 때 공부를 잘 해왔으면 자, 꼭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수라고 하는 용어는 바로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자, 거듭제곱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실수 A를 여러 번 곱한 요 A의 1제곱, A의 2제곱, A의 3제곱 등등등등등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A의 거듭제곱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A의 n제곱으로 표현을 했을 때 우리 A를 거듭제곱의 및 그 다음에 N을 거듭제곱의 지수라고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는 행위 A 곱하기 랄랄라 A 곱하기 이렇게 여러 번 곱하는 행위를 우리는 A의 거듭제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A가 총 N번 곱해졌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기호로 A의 N제곱 이렇게 써서 나타내죠. 자, 이때 이제 용어가 좀 나오는데 요 A라고 하는 수는 N의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밑이라고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요때 요 N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A를 몇 번 곱했는지를 표현하는 요 N이라고 하는 요 수를 우리는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단원에서는 요 지수에 포커스를 맞춰서 꼼꼼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요 지수라고 하는 개념을 확장시킨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뭘 확장시키는 거냐라는 건데 자, 요 지수라고 하는 수 속성 자체가 뭘 나타내는 거라고요? 몇 번 곱했는지를 나타내는 게 요 지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 2, 3, 4, 5 쭈쭈쭈쭈쭉 기본적으로 이 수는 여러분들 지금은 자연수입니다. 근데 우리 요 자연수 말고 우리가 이제 요거를 확장시켜서 이 지수가 자연수인 지수만 다루는 게 아니라 자연수를 확장시켜서 결국에는 실수 지수까지 뭐 무리수도 되고 유리수도 되고 정수도 되는 그런 실수 지수까지 확장을 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지수의 확장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러면 어떤 체계를 거쳐서 확장시켜 나갈 거냐면 자, 요 우리가 수체계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 자연수라고 하는 수체계가 가장 조그맣게 이렇게 있고요. 자연수를 포함하고 있는 이 다음 수체계 뭐죠? 정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정수 그 다음에 정수를 포함하는 다음 수체계 더 큰 수체계 유리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무리수 하나 더해주면은 우리 유리수까지 포함하고 있는 자, 실수 이렇게
수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학교 때 배운 개념으로만은 우리가 지수는 요 자연수 안에서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확장시켜 나가서 정수, 뭐 A의 0제곱, A의 1제곱, A의 2제곱, 1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제곱, 뭐 이런 식. 또는 유리수, 뭐 분수죠. 유리수는 A의 2분의 1제곱, A의 3분의 2제곱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무리수 지수, A의 루트 2제곱, 뭐 A의 마이너스 루트 3제곱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확장시켜서 이제 새롭게 정의를 내려 나가야 되는데요. 요거를 그냥 내가 마음대로 막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좀 타당하게 정의를 내려야 되거든요. 뭐 내 마음대로 그냥 A의 0제곱은 뭐 100이다, 뭐 20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 내리면은 안 되고 우리가 좀 타당하게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타당하게 내리는 그 정의를 내리는 근거는 뭐냐? 수학에서 형식 불역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되게 어려운 말 같죠?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 형식 불역의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개념을 확장해 나갈 때 기존에 아직 확장하기 전에 그 기존의 체계에서 만족하는 성질이나 법칙을 깨트리지 않고 유지한 채로 확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형식 불역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요것도 감이 안 잡히시면 제가 비유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옛날에 영토 되게 컸었던 나라 고구려 있었죠. 고구려 때 이 영토가 처음부터 큰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뭐 전쟁을 통해서든 뭐든 해가지고 영토를 점점 확장해 나가잖아요. 자, 그랬을 때 영토를 확장해 나갔을 때 확장한 영토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이제는 고구려가 그 영토를 먹었기 때문에 그 고구려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고구려에 있었던 법들이 있었죠. 고구려 법. 그 고구려 법을 따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이런 말처럼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 기존의 그 나라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형식 불역의 원리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수를 어떻게 확장시킬 거냐? 자연수에서 정수 영토로 먼저 확장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이 정수에서 유리수로, 유리수에서 실수까지 이 단계를 거쳐서 지수라는 개념을 확장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그 법칙을 만족을 한 상태로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수라고 하는 요 세계 안에서 만족하는 그 법칙이라고 하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바로 지수 법칙이죠. 자,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 이렇게 써져 있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놓고 우리가 차근차근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지금 지수 mn이 자연수일 때 요 다음과 같은 4가지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보면 자, 밑이 a로 똑같을 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라는 게 첫 번째 법칙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a의 제곱 곱하기 자, 밑이 똑같아야 돼요. a의 세제곱 이렇게 두 개를 곱하게 된다면 의미를 한번 살려보면 얘는 a가 2번 곱해진 거고 얘는 a가 3번 곱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걸 다 곱해버리면 a가 결국엔 몇 번 곱해지는 거예요? 5번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 계산은 a의 2 더하기 3제곱 해서 a의 5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지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수 법칙이 있는데 얘는 조금 이제 케이스별로 좀 나눠야 돼요. 자, 밑이 똑같을 때 이번에는 곱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할 때는 이때는 그냥 막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좀 케이스를 따져줘야 되는데 자,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차피 뒤에 있는 수를 역수 취해서 곱해주는 거니까 얘는 a의 n제곱 분의 a의 m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 가지고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m이 n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분자에 있는 지수가 분모에 있는 지수보다 클 때는 그냥 a의 n-n제곱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해 주면은 자, 분자의 지수가 분모의 지수보다 더 클 때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제곱, A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실제 계산해보면 약분, 분모에 있는 두 개가 다 약분되고 분자에 하나만 남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계산이 A의 1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1이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다? A 분자의 지수에서 분모의 지수를 빼서 계산해 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그런데 이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분모의 지수와 분자의 지수가 이번에 똑같을 때는 1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도 예를 들어보면 너무 자명하죠. A의 세제곱분의 A의 세제곱 한번 계산해봐라 라고 한다면 분모 분자 똑같으니까 다 약분되면서 결국엔 뭐가 돼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의 지수가 분모의 지수랑 똑같을 때는 1이 나온다. 이렇게 되고.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번에는 분모에 있는 지수가 분자의 지수보다 크게 된다면 분모에 있는 지수 빼기 분자에 있는 지수 분의 1로 계산하세요 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얘 하나만 보면 금방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번에 A 3제곱 분의 A 제곱 이런 거 분모의 지수가 더 큰 경우 자, 얘 계산해 보면 자, A 두 개는 약분이 되고 결국 분모에 A가 하나 남죠. A 1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얘 실제 법칙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냐? 분모의 지수 빼기 분자의 지수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나눗셈은 하나로 결정이 안 되고 항상 분모와 분자 그리고 분모와 분자의 지수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수 법칙도 한번 얘기해보면 자, 얘는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을 취하면 A의 m 곱하기 n제곱으로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냥 예를 들어서 또 해볼게요. A의 제곱의 전체 세제곱 요거를 계산해봐라 라고 한다는 건 결국에 A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세제곱한다 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애를 세 번 곱한 거죠. A제곱 곱하기 A제곱 곱하기 A 세제곱 요거죠. 자, 그러면 A제곱 얘 두 번 죄송해요. 요거 제곱이죠. 죄송해요. 자, 두 번 곱해진 거니까 총 몇 개가 있어요? A가 6개가 있죠. 즉 얘는 A의 자, 2 곱하기 3제곱만큼 있는 거여서 즉 계산 결과는 A의 6제곱입니다 라고 했던 이 계산 법칙이 바로 이 세 번째 지수 법칙인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까지 정리를 해봅시다. 자, 네 번째는요. 이렇게 A, B의 전체 n제곱은 요 마치 이미지가 요 n이라고 하는 지수가 요 이렇게 각각의 안에 있는 요 인수들의 각각의 분배돼서 들어가서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느낌인 거예요.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 너무 자명한 사실이죠. 자, 예를 들어서 A, B의 전체 세제곱을 한번 계산해 봐라 라고 한다면 자, 얘는 A, B를 몇 번 곱한 거예요? 3번 곱한 거죠. 그래서 AB 곱하기 AB 곱하기 AB 라고 한다면 결국에 A라고 하는 게 3개 있고 B라고 하는 거가 3개가 곱해진 거기 때문에 계산 결과는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이미지화를 시킨다? 이런 식으로 안에 인수분해 되어 있는 형태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이 지수가 각각의 인수의 지수로 쏙쏙 들어가서 A 세제곱 곱하기 B 세제곱으로 계산된다 했던 게 바로 네 번째 지수 법칙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머릿속에 꼭 상기시켜 놓고요. 자, 이때는 우리가 지금 지수 법칙이 지수가 무슨 수일 때? 자연수일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뭘 한다고요? 지수를 확장시킨다고요. 그래서 자연수를 포함한 다음 수체계인 정수로 얘를 지금 확장을 시켜 나갈 겁니다. 자, 정수로 확장을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수의 구성부터 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정수는 이제 3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자, 여기 위에가 끊길 수 있으니까 조금만 밑에다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는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일단 양의 정수라고 불리는 자연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0 있고 그 다음에 음의 정수라고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같은 녀석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음의 정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지수에다가 이 정수를 넣어줄 거거든요. 근데 자연수는 이미 앞에서 잘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굳이 얘기 안 할 거고 우리 앞으로 새롭게 정의 내려야 될 거는 이제 0이랑 음의 정수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0, 음의 정수,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걸 그냥 한번 말로 한번 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의 0제곱, A를 0번 곱했다. 0번 곱했다? 이거 뭘로 얘기를 해야 되지? A의 마이너스 1제곱, A를 마이너스 1번 곱했다. 또는 A의 마이너스 2제곱, A를 마이너스 2번 곱했다? 사실 직관적으로 느낌이 싹 오지 않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새롭게 정의 내릴 때는 이걸 직관에 의존하는 것보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형식 부력의 원리라고 했던 것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기존의 자연수 체계 안에서 만족하는 이 지수 법칙을 뭐하지 않고 깨트리지 않고 개념을 확장해 나갈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0과 음의 정수 지수를 정의를 할 건데 새롭게 요 네 가지 법칙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정의를 내려갈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0부터 지수가 0일 때부터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그래서 A의 0제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자, 지수 법칙이 깨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정수 지수를 정의 내릴 때는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지수 법칙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 첫 번째 지수 법칙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정의를 내려주시면 돼요. 자, 얘는 아직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미 잘 정의되어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 볼게요. 뭐 A의 3제곱 같은 거를 가져와 보면 얘는 자연수 지수니까 얘는 잘 정의가 되어 있죠. A 3번 곱한 거,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냥 곱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지수 법칙이 깨트리지 않아야 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냥 성립한다라고 놓고 그냥 계산을 먼저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A에 0 더하기 3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첫 번째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럼 얘는 계산해주면 0 더하기 3은 3이니까 A의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봐봐요. 그러면 두 수를 곱했어요. A의 0제곱과 A의 3제곱. 세모 곱하기 네모를 했더니 A의 3제곱. 네모가 그대로 나왔네. 두 수를 곱했더니 어떤 한 수가 그대로 튀어났다라고 한다면 이 세모는 어떤 값이 돼야 될까요? 1이라고 얘기해야지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우리 그러면 A의 0제곱이라고 하는 건 요걸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 1이라고 정의를 내려줘야 자연스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의 0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1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0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1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반드시 0제곱은 1이다.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이거를 막 지금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로 다음 장에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해 줄 거니까 우선은 들어주시고 이해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0제곱을 잘 정의 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3제곱 같은 것들도 정의를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끌고 와 볼게요. A의 마이너스 3제곱 요거 하나 정의를 내려봅시다. 자, 얘는 지금 우리가 뭔지 몰라요. 오케이, 그죠? 근데 얘를 정의 내리려면 마찬가지로 첫 번째 지수 법칙이 깨트리지 않는 한에서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잘 정의되어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를 곱해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 A의 3제곱을 한번 곱해볼게요. 자, 얘 A의 3제곱 곱해주시면 얘가 그냥 만족한다라고 해놓고 계산해보는 거야. A의 마이너스 3 플러스 3 제곱. 그러면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3 하면 0이죠? 그럼 A의 0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A의 0제곱은 아까 쌤이 뭐라고 정의했다? 1로 정의했으니까 계산 결과가 결국엔 1이 나왔어요. 이것도 보세요. 두 수를 곱했더니 계산 결과가 1이 나왔네? 라고 하는 거는요. 두 수가 서로 무슨 관계다라는 거예요. 역수 관계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요 A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A 3제곱과 곱해져가지고 1이 돼야 되니까 A 3제곱의 역수가 돼줘야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정의 내려주면 된다? A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의 3제곱분의 1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좀 이미지화 시켜주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제곱이 있네? 그러면 얘를 딱 지워보세요. 마이너스 떼고 봐봐. 그러면 A의 3제곱 이렇게 되지. 그거 역수치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따라서 우리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정수, 그러니까 음의 정수 지수로 올라가 준다면 어떻게 정의를 내린다? 자, 요 마이너스를 떼봐. 그럼 A의 N제곱이죠? 그거를 역수치해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 0도 이제 정의를 내렸고, 그 다음에 음의 정수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정리하기 전에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주의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 정수지수를 얘기할 때 밑이 0인 경우가 있어요. 밑이 0인 경우. 자, 예를 들어서 0의 0제곱 또는 0의 마이너스 1제곱 이런 거는 과연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게 밑이 0일 때 정수지수를 얘기해버리면요. 어떤 좀 모순이 생기면 일단 첫 번째로 요 0의 마이너스 1제곱부터 한번 봐봅시다. 얘가 만약에 앞에서 우리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정수지수로 정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요 마이너스 떼버리면은 0의 1제곱을 역수치해 준 거죠. 그래서 얘는 본 정의대로라면 0의 1제곱분의 1 요렇게 돼야 되는데 0분의 1 요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수학 세계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금기사항이 뭐죠? 분모에 0 집어넣는 거죠. 얘는 정의가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A의 0의 마이너스 2제곱, 0의 마이너스 3제곱 이런 것도 다 0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 얘는 0의 세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얘를 잘 정의된다라고 하면 보면 얘는 결국에 또 0분의 1, 0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도 다 정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음의 정수 지수는 우리가 밑이 0일 때 정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0의 0제곱. 이거는 계속 수학 그 세계관 안에서도 계속 왈가왈부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선은 0의 0제곱은 여러분들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결국에 기존의 체계에서 만족하는 성질이나 법칙을 유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자연수 지수일 때로 다시 돌아와 보면 0의 5제곱은 0을 5번 곱하니까 자명이 0, 0의 4제곱도 0, 0의 세제곱도 0, 0의 제곱도 0, 0의 1제곱도 0. 그러면 자연스럽게 0의 0제곱도 0이라고 정의를 내려줘야 좀 편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0의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다 라고 하는 거랑 여기에서 충돌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면 수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타당할 것 같고 이렇게 해도 타당할 것 같으면 그냥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딱 하나로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우리 밑이 0일 때는 0과 음의 정수의 지수는 정의를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린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이 우리 정수 지수일 때는 밑이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우리가 정수지수에서의 밑에 대한 조건이다 라고 해서 정수지수의 밑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 정수지수에서 얘기를 할 때는 밑이 0일 때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정수지수라고 하는 거. 자, 일단 앞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정수지수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밑이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은 밑조건 이렇게 하나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A가 0이 아닐 때 그리고 N이 자연수일 때 다음과 같이 우리 정수지수를 정의한다. 이래서 첫 번째로 어떤 수의 0제곱은 항상 뭐다 얘들아? 1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1의 0제곱 자명이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20의 0제곱 또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의 0제곱 해도 전부 다 뭐다 항상 1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의 정수의 지수가 올라가져 있을 때는 어떻게 우리 요 마이너스를 뚝 떼고 a의 n제곱을 뭐 취해준 거? 역수 취해준 걸로 정의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도 좀 몇 개를 얘기해보면 3의 마이너스 2제곱을 얘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떼면 뭐예요? 3의 제곱이죠? 그걸 역수 취하면 되니까 결국에 얘 계산해주면 9여서 9분의 1이랑 같은 값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고, 또 뭐 마이너스 2에 여러분들 마이너스 3제곱 얘기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밑은 건드리시면 안 돼. 자, 밑은 건드리지 않고 요 마이너스만 뚝 떼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뭐 한 거다? 역수 취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세제곱 해주시면 뭐예요?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러면 결국에 지수를 정수로 이제 개념을 확장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정수지수로 우리가 개념을 확장시켰을 때 그때의 또 지수 법칙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 그리고 Mn이 무슨 수일 때? 자, 정수일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지수 법칙이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앞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기존의 법칙을 절대로 깨지 않고서 확장시킨다라고 하니까 앞에서 만족했던 성질들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몇 번만 좀 한번 보면은 되냐면, 자, 두 번째 거를 한번 좀 주요 깊게 한번 봅시다. 자, 2번이라고 하는 거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요, 앞에서 자연수 지수일 때는 우리가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수를 정수로 확장시켜버리면 우리가 깔끔하게 하나의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줄 수가 있고요. 이번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 이제 앞에서 A의 3제곱 분의 A의 2제곱 요거를 얘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앞에는 뭐 분모의 지수가 분자의 지수보다 크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케이스 따졌지만 그냥 이제는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요 앞에 있는 지수 빼기 뒤에 있는 지수로 계산을 해버리면 된다. 즉 분자에 있는 지수 빼기 분자에 있는 지수로 계산을 해버리면 된다. 2 빼기 3의 제곱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떼주면 A의 1제곱분의 1이니까 A분의 1이라고 해서 앞에서 설명했던 게 전부 다 커버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수 법칙이 두 번째 거가 좀 깔끔해진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1번, 3번, 4번은 우리 깨트리지 않고 잘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예제로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냥 뭐 2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을 계산하시오 라고 한다면, 이제 밑이 똑같으면 요게 마이너스가 올라가져 있어도 그냥 우리는 지수끼리 뭐 해버리면 된다? 더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5 이렇게 계산해서 2의 2제곱해서 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3번 얘기해보면, 자, 3번 뭐 뭐 3 써봅시다. 3의 마이너스 2제곱의 전체 3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 어떻게 계산하냐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요 지수들끼리 뭐 한다? 그냥 곱해버린다. 그래서 3의 마이너스 2 곱하기 3 제곱을 해주시면 되고, 이때는 3의 뭐가 된다? 마이너스 6제곱으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수 법칙. 자, 2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하기 3의 5제곱의 전체 2제곱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 지수 법칙이 잘 성립하기 때문에 어떻게 요 바깥에 있는 요 지수를 요 안에 있는 인수의 지수 자리에다가 싹싹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얘는 2의 마이너스 3 곱하기 2 제곱 곱하기 3의 5 곱하기 마이너스 2 제곱 이렇게 돼서, 자, 얘는 계산해주면 2의 마이너스 6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0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수라는 개념을 정수로 잘 확장을 시켰고, 요거와 관련된 기본 예제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예제 1번을 한번 봅시다.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K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봤던 것과 조금 다르게 좀 복잡한 식의 뭐예요? 지수법칙 계산 문제죠. 근데 이건 단순 계산 문제긴 한데 조금 복잡해요, 여러분들. 지수 계산인데 여러분들 좀 복잡하다? 선생님이 좀 행동 강령을 몇 개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되면은 좀 답이 잘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 1. 뭘 해보냐면, 자, 밑을 소인수분해 해보세요. 소인수분해 해보다 보면 밑이 같아지는 경우들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밑이 같았을 때 곱하거나 나눴을 때는 우리 지수법칙 더하거나 뺐었던 것처럼 그게 보이기 때문에 밑을 먼저 소인수분해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공통인수를 잘 찾아본다. 요게 이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공통인수를 잘 묶어서 우리가 분배법칙의 역,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요, 여러분들 또 약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절차를 따라서 복잡한 식의 뭐 지수 계산은 이런 식으로 절차에 따라서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래서 이거 한번 실제로 계산해보는데 결국에 4분의 3의 마이너스 5제곱 더하기 27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4의 3제곱 더하기 16의 2제곱분의 5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요거 곱하기 요거잖아요. 그러면 각각을 먼저 좀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곱해 볼게요. 그래서 앞에 것부터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선생님 먼저 뭐 해보라고요? 밑을 소인수분해를 먼저 해본다. 자, 그러면 분모는 지금 보니까 뭐예요? 4니까 소인수분해 되죠. 2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2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분자는 3은 이미 소수니까 더 이상 할 거 없고, 27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27이라고 하는 거는요 3의 세제곱이죠. 그렇죠? 소인수분해하면 3의 세제곱인데 걔를 전체를 무슨 제곱했어요? 마이너스 2제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제곱 했으면 이 오른쪽에 지수법칙에 의해서 3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주면 결국에 3의 몇 제곱?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표현해주면 3의 마이너스 5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먼저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스텝 2가 뭐예요, 여러분들? 공통인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본다. 자, 공통인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데 분자를 보면 여러분들 3의 마이너스 5제곱, 3의 마이너스 6제곱 밑이 3, 3 똑같고 지수의 개수만 차이가 나고 있죠. 자, 이럴 때는 공통인수로 우리가 뽑아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팁 하나 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왜 보이는 대로 묶으시려고 하거든요. 마이너스 5제곱으로 묶으시려고 해요. 더 이 절대값이 뭔가 작은 걸로 묶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숫자 자체가 더 작은 걸 가지고 묶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5보다 마이너스 6이 더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는 3의 마이너스 6제곱을 공통인수로 보고 묶어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배법칙의 역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분배법칙에서 들어갔을 때 얘랑 똑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을 땐 3의 마이너스 6제곱 되려면 일단 얘는 1 되는 건 맞고, 그 다음에 뭘 곱했을 때 3의 마이너스 5제곱이 될까를 생각해보면 쉬워요. 어떻게 되죠? 얘랑 곱했을 때 3의 마이너스 5제곱. 이 지수에다가 플러스 1 해주면 되죠. 그럼 지수법칙 다시 떠올려주면 3의 1제곱이 들어가주면 되니까 3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죠. 그래서 결국에 얘는 이렇게 똑같게 되는 거고, 이렇게 계산했더니만 요 녀석은 뭐예요, 여러분들? 4죠, 4. 얘 뭐예요? 4네요. 얘랑 약분이 되면서 깔끔하게 누구만 나온다? 3의 마이너스 6제곱만 나온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또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스텝 1, 밑을 먼저 소인수분해 해본다. 자, 4는 2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2의 제곱에 전체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고, 자, 16이라고 하는 건 2의 몇 제곱? 4제곱. 그러니까 더하기 2의 4제곱의 전체 제곱 분해. 그 다음에 5는 이미 소수니까 5 이렇게 넣어줍시다. 자, 요 각각에도 지수법칙 성립을 하니까 2의 몇 제곱? 6제곱. 얘는 두 개 곱해주면
더하기 2의 8제곱 분의 5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도 또 공통인수가 보이죠? 2의 뭘로 묶을까? 더 작은 거 6제곱으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2의 6제곱으로 묶어주면 1 더하기 뭘 곱했을 때 2의 8제곱 될까요, 여러분들? 2의 제곱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분의 5 이렇게 되는데, 어메 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계산을 해보니까 1 더하기 2의 제곱 4죠? 얘가 5가 나오죠. 그러면 이 5랑 이 5가 또 약분되고 결국엔 얘만 깔끔하게 나오게 되죠. 따라서 얘는 2의 6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2의 6제곱분의 1은 2의 6제곱을 역수치한 거잖아. 그럼 이거를 반대로 정수지수, 음의 정수지수로 나타낼 수 있겠지, 여러분들. 그럼 2의 마이너스 6제곱이랑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얘랑 결국에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 형태가 나온다. 따라서 3의 마이너스 6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6제곱인데 우리 여러분들 A, B의 n제곱은 뭐라 그랬어요?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이랬죠. 지수법칙. 요런 과정만 또 익숙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거의 또 역방향도 꼭 익숙하게 봐야 돼요. 지수가 서로 똑같아. 그러면 안에 것끼리 곱해놓고 통째로 n제곱 하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마이너스 6제곱 마이너스 6제곱 똑같으니까 요 안에 밑에 있는 것끼리 곱하고 3 곱하기 2 곱해주고 전체에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면 얘는요 3 곱하기 2니까 6에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6의 k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6의 k제곱. 그러면 이게 똑같으려면 결국에 여기 들어가 있는 k가 뭐가 돼줘야 된다? 자, 마이너스 6이 돼줘야 된다. 따라서 k라고 하는 거는 뭐다? 마이너스 6이다. 해서 답은 마이너스 6입니다. 참 쉽죠? 자, 다음 문제 기본 예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또 만만치 않게 보이는 또 지수 식의 계산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분수로 되어 있을 때도 딱 행동강령 첫 번째 소인수분해 해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본다? 공통인수 뽑아서 인수분해 해본다.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앞에 것도 사실상 뭐 모든 걸 다 소인수분해 할 필요 없고 그거를 많이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은 딱딱딱 점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요 문제는 10은 굳이 다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소인수분해 할 필요 없고 요 안에서 공통 부분만 잘 찾아서 공통인수만 잘 찾아서 우리가 약분시켜주는 방향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요 좌변이 결국에 10의 k제곱일 때 자연수 k값을 구하시오. 이거 간단하게 만들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 계산을 해보면 자, 분모 분자 뭐예요? 공통인수 묶어봐. 분모는 여러분들 마이너스 15가 작아 마이너스 30이 작아 마이너스 30이 작아 마이너스 30제곱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10에 마이너스 30제곱으로 묶어주고 자, 이게 더하기 들어가고 얘랑 결국 똑같으려면 뒤에는 1 요거 분배법칙에서 들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15제곱 되려면 마이너스 30에다가 얼마를 더해줘야 돼요? 15. 그러니까 10에 15제곱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쵸? 그러면 분배법칙 해주면 분모 나오죠? 그 다음에 분자도 한번 공통인수로 묶어봅시다. 자, 얘는 A의 15제곱, A된다. 10의 15제곱, 10의 30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5가 30보다 작기 때문에 10의 15제곱으로 묶어주시면 자, 1 더하기 10에 얼마를 곱하면 30이 될까요? 자, 15가 더해지면 30이 되니까 10의 15제곱을 곱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고 놓고 딱 보니까 어때요? 10의 15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0의 15제곱 서로 똑같죠? 약분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 정리해보면 자, 10의 마이너스 30제곱분의 10의 15제곱 이렇게 되고 지수법칙이죠. 밑이 똑같은데 나눗셈이니까 뭐 하라고? 분자지수 그냥 분모지수 빼버리면 된다. 10 쓰고 분자지수 15 쓰고 빼기 분모지수 마이너스 30을 그대로 써주시면 계산해 주시면 10의 몇 제곱? 45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에 10의 k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누가 k가 돼야 된다? 우리 45가 k가 돼야 된다. 따라서
답은 K는 45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우리 기본 예제 3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A가 0이 아닐 때. 자, 이런 것도 그냥 허투루 주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 뭐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것들 보니까 음해정수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은 0일 때 정의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배제를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도 그냥 허투루 넘기지 마시고 꼭 한번 왜 줬을까 생각해 보시고 그랬을 때 다음 이 지수식을 간단하게 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무턱대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A-3제곱 더하기 1, A3제곱 더하기 1 유사성이 보이니까 요 분수랑 요 분수를 그냥 분모끼리 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통분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긴 하지만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우리 뒤에 가서 문제 더 많이 풀어보다 보면은 분수의 성질 중에 여러분들 요런 게 있었어요. 분수라고 하는 거의 성질 중에 가장 큰 성질이 뭐가 있냐면 자, B분의 A라고 하는 분수에다가 여러분들 분모와 분자의 똑같은 수를 곱해도 숫자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래서 얘는 어떤 수 C에 대하여 B 곱하기 C 분의 A 곱하기 C를 해도 우리 분수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요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해석해주면 훨씬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요, 일단, 맞아요. 얘랑 얘가 유사성이 보이니까 요 두 개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자, 요 앞에 있는 거, A 세제곱, A 마이너스 세제곱 더하기 1분의 1. 자, 요거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 자, 얘를요, 결국에 얘랑 같이 뭔가 유사성을 발견을 해가지고 식정리를 할 건데, 요거는 마이너스 3제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수의 성질에 의해서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안 바뀐다라고 하니까 얘를 1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A의 세제곱을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줍니다. 그래도 얘 숫자 자체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분배 법칙으로 들어가 봅시다. 분모.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3제곱과 3제곱은 서로 역수관계니까 1 이렇게 나오고 얘랑 이렇게 곱해지게 되면 플러스 A의 3제곱 이렇게 되겠죠. 분의 A의 3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놓고 보니까 결국에 여기 들어가 있는 A 3제곱 더하기 1이랑 1 더하기 A 3제곱은 서로 똑같으니까 이미 여기서 통분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우리가 계산을 해버리면 결국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분모 1 플러스 A 세제곱 분의 자 A 세제곱 더하기 요거 분자 1 이렇게 돼서 또 분모 분자가 똑같아져 버려서 약분되면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계산해 준 값은 뭐가 나온다? 1 나온다. 마찬가지로 얘기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자. 얘랑 딱 봐도 유사성이 보이네. 그럼 얘랑 짝지어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줄 거고 딱 봐도 요거랑 같은 원리로 얘의 분모 분자에 누구를 곱해주면 될까요? A의 5제곱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들어가 준다면 여러분들 얘랑 만나면 1. 그 다음에 얘랑 만나면 A의 5제곱 분의 A의 5제곱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다가 누굴 더한 거다? 얘를 더한 거다. 그래서 얘랑 이렇게 더하게 되면요. 분모는 1 더하기 A 5제곱으로 통분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분자끼리 더해주면은 A의 5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또 똑같죠? 그러니까 또 약분되면서 결국엔 또 뭐가 나온다? 1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이렇게 두 개 계산한 거 1, 이렇게 두 개 짝지어서 계산한 거 1 해서 답은 1 더하기 1 해서 2 이렇게 나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는 지금 지수라고 하는 개념을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시켜서 기본적인 계산 문제들을 조금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해야 될 게 뭐죠? 지수를 확장시켜 나간다고 했죠. 정수까지 확장시켰으니까 정수를 포함하는 다음 수체계 유리수 지수로 확장을 할 겁니다. 근데요, 유리수 지수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또
또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그거를 우리 잠깐 쉬었다가 거듭제곱근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우리 유리수 지수로 확장, 그 다음에 실수 지수로 확장시켜서 지수함수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